안녕하세요, 위더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추천하고 싶은 영화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마라톤입니다. 윤초원은 자폐증을 가지고 있어 말과 행동이 5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청년입니다. 그런 그가 남들보다 뛰어난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달리기입니다. 초원이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해온 달리기는 남들에게 뒤지지 않는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원의 엄마 경숙은 마라톤 서브3 달성을 목표로 정하고 초원을 훈련시키는 데 매달립니다. 경숙은 전직 유명 마라토너 정욱에게 초원의 코치 역할을 애걸복걸하여 떠맡기고 정욱은 말로만 특별훈련이라고 말하며 훈련은커녕 초원이를 데리고 농땡이를 피웁니다. 그러자 초원이가 달리기는 언제 하냐고 조르기 시작했고 정욱은 무심결에 학교 운동장 쳇바퀴를 돌라며 지시합니다. 사우나에서 한숨 자고 있던 정욱은 초원을 찾는 경숙의 전화를 받고 급히 일어나는데 그 사이 초원은 운동장에서 100바퀴를 돌고 있었습니다. 100바퀴를 다 뛴 후 정욱의 손을 자신의 심장에 갖다 대며 심장박동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 일로 정욱은 초원의 남다른 지구력의 가능성을 엿보았고 초원은 진지하게 마라톤 서브3 단련을 시작하게 됩니다. 마라톤은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돌아볼 수 있게 하며 5살 지능을 가진 20살 청년의 아름다운 마라톤 인생을 보여줌으로써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영화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네이든입니다. 여기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진 수학 천재 네이든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지만 사회성과 감정 컨트롤 능력이 부족했던 네이든의 유일한 친구는 아빠로 누구보다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네이든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인해 아빠를 잃게 되고 그 후 마음의 문을 굳게 닫은 채 오직 수학의 세상에만 파묻히게 됩니다. 네이든은 천재적인 재능으로 상급 학교에 진학해 험프리스의 제자가 되어 세계 최고 수학대회인 국제수학올림피아드를 목표로 공부하게 되는데요. 몇 년 후 영국 올림피아드 대표 선발 시험에 합격한 네이든은 대만으로 가서 합숙훈련을 하게 됩니다. 합숙훈련을 통해 중국 대표인 장메이를 만나게 되고 태어나 처음으로 수학 공식으로도 풀리지 않는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훈련 후 캠브리지 대학에서 국제수학올림피아드가 열린 대회날 네이든은 갑작스레 장메이가 떠났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요. 과연 네이든은 장메이를 다시 만나고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수상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7번 방의 선물입니다. 7살 지능의 지적장애를 가진 용구는 어린 딸 예승이를 홀로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용구는 대형마트에서 주차 요원으로 일을 하며 예승이를 위해 세일러문 가방을 사주려고 했지만 마지막으로 남은 가방이 팔리는 바람에 살 수 없게 됐는데요. 그 마지막 가방을 사갔던 경찰청장의 딸 지영이 용구를 발견하고 세일러문 가방이 있는 곳을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지영을 따라가던 도중 지영이에게 사고가 일어나고 지영을 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용구는 최초 목격자에게 강간살인으로 오해를 받게 됩니다. 정황상 증거가 확실하게 없고 CCTV도 없는 터라 경찰청장의 권력을 이용하여 사건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경찰은 용구를 강압적으로 몰아붙이며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경찰청장은 용구에게 예승이를 언급하며 딸을 보고 싶다면 범인을 시인하라 라는 행동을 요구하고 지적장애인 용구는 결국 요구받은 행동을 함으로써 사형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용구는 처음부터 같은 방 사람들에게 많은 괴롭힘을 당했지만 교도소 운동장에서 다른 수감자가 같은 방인 수감자 양호를 칼로 찌르려는 행동을 목격하고 대신 칼에 찔리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 양호는 용구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용구의 소원은 오직 예승이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양호는 용구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예승이를 7번 방으로 데려오기 위한 작전을 실행했지만 돌아가는 계획이 실패하게 되어 예승이는 용구와 같이 교도소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수감자들은 딸바보인 용구와 함께 지내는 동안 점차 범인이 아닐 거라고 확신하게 되면서 용구의 입증을 위해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그 노력이 무색하게 용구의 사형 집행 날이 다가오게 되는데 과연 용구는 누명을 벗을 수 있을까요?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원더입니다.
안면 기형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 어기. 어기의 부모님은 어기의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 홈스쿨링 하던 어기를 학교에 보내게 됩니다. 학교 친구들은 어기의 모습을 보며 괴물이라고 말하면서 비웃고 무시합니다. 그렇게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어기는 잭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요. 과학 문제를 어려워하고 있던 잭에게 어기가 도움을 주며 이를 통해 둘은 굉장히 친한 친구 사이가 됩니다. 그렇게 행복한 생활을 하던 중 어기는 우연히 잭과 다른 아이들의 대화를 듣게 되는데요. 어기는 징그러운데 왜 함께 지내냐고 말하는 아이들에게 잭은 분위기에 휩쓸려서 교장 선생님의 부탁 때문이라고 말하고 어기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내뱉습니다. 소중한 친구에게 큰 상처를 받게 된 어기. 앞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영화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그것만이 내 세상입니다. 한때는 WBC 웰터급 동양 챔피언이었던 조아는 현재 재직도 없이 하루하루 벌어서 만화방을 전전하며 살아가는 처량한 신세입니다. 우연히 친구와 간 술집에서 17년 전에 헤어진 엄마 인숙을 재회하게 되고 어린 시절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이 원망스러웠지만 마땅히 지낼 곳이 없었던 조아는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 간 엄마 집에서 동생 진태를 만나게 됩니다. 서번트 증후군이 있는 진태는 게임도 잘하고 피아노를 너무나도 잘 치지만 항상 내내 거리기만 하며 엄마밖에 모르는 어딘가 한참 모자라 보이는 동생입니다. 살아온 환경, 성격, 좋아하는 것 전부 다 다른 진태와 자신을 버린 엄마와의 불편한 동거이지만 조아는 캐나다를 가기 위한 경비를 마련할 때까지 버텨보기로 합니다. 어린 시절 자신을 버린 엄마가 밉고 원망스럽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조아는 가족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생기게 됩니다. 각자의 슬픔을 이기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희한한 가족의 이야기,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요? 지금까지 장애 관련 영화 5편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보지 않은 사람들은 명작을 알게 되는 기회를, 본 사람들은 다시 한번 감동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위드어스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